더 뮤지컬과 21세기 청년 독립단이 함께하는 본격 뮤지컬 평론쇼. 스테이지 감동 정산. 와. 지난번 영회로 나갔죠. 이 파일럿 방송으로 만들었던 뮤지컬 42번가 생각보다 재밌다.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겸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가 정말 블록버스터급 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로키호러쇼 안에서 성덕으로 살고 있는 뮤지컬 배우 송영진입니다. 한국 SF계의 꿈나무 윤여경 작가입니다. 로키호러쇼에서 외계인들이 이제 파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랑의 관성. 사랑해. 광선총. 네. 일단 저 좀 많이 싸주세요. 네, 최면당하실 거예요. 송영진 씨는 저런 총 맞아보셨나요? 저는 종이요, 저 무대에서 매일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이번 저희 2018년도 로키호러쇼부터는 관객 여러분들에게 프롭 세트해서 총을 이제 사실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면은 이게 총을 쏘면 빨간색 광선 그게 막 나오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객석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게 빨간색으로 총 맞으면서도 되게 행복하게 좋습니다. 오늘 스테이지 감동 정산 1회에서 소개드릴 작품은 바로 로키호러쇼입니다. 내 맘속 불을 삼켰네. 나는 너만 보는가 보라네. 정말 건강 그런 내 모습을 내가 꿈꾸던 완벽한 이상형으로 그때 뮤지컬 관객들 중에 로키호러쇼가 한국 창작 뮤지컬인 줄 아는 분도 꽤 있고, 저도 몇 명 만났어요. 예, 심지어는 저희 같이 이제 PD 분께서는 홍록기가 주연이어서 로키호러쇼가 아니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정말요? 예, 이게 예전에 이제 공연했을 때 홍록기 형이 이제 주연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홍록기 쇼라고 그러니까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작품이 1973년도에 그 영국에서 이제 50석에서 시작했지만 곧바로 이제 600석짜리인가 더 키워서 했고, 그 다음 해에 브로드웨이로 넘어가서 공연을 했죠. 그리고 영화로도 바로 제작이 됐죠. 2001년도에 이진아 연출이 한국에서 첫 번째로 뮤지컬 연출을 한 게 이진아 연출이 한 게 아마 로키호러쇼. 2001년, 2002년, 2003년 이때 배우들이 아주 지금 대스타들이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이? 이제 홍록기 님이 이제 프랑크포터를 하셨고, 2003년도 그쯤에는 이제 박희순 형도 프랑크포터를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만석 형 같은 경우는 로키 역할을 했어요. 그 몸 좋은 역할. 그다음에 이선균 형이 브래드 했었고, 또 예지원 누나가 또 자넷 역할도 했었고, 박준규 선배님이 그 나레이터도 하셨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강지환 배우 있죠. 강지환 씨는 그때 팬텀이었어요. 무명 시절에 팬텀으로 출연했었어요. 네. 송영진 배우님은 2005년에 처음 출연하셨던 건가요? 그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이 작품에 참여를 했었고, 그때는 에디 역할로 참여를 했었어요. 에디를 했었고, 그리고는 2008년도에 다시 대학로로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프랑크포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내한 공연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나레이터 역할로. 그때도 참여하셨군요. 소극장에서 할 때도 경험해 보시고, 약간 중극장 정도 대극장에 온 여기서도 경험해 보시는데 약간 가장 큰 차이랄까요? 이런 게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에서 할 때는 더 B급 감성이라든지 좀 더 컬트적인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런 느낌이 있죠. 지금 이렇게 넓어진 극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조금 사라졌을 수 있겠지만 대신에 관객들하고 좀 더 밀착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전에 2001년부터 2010년 공연까지는 관객들이 전혀 이 로키호러쇼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은 이 로키호러쇼를 그냥 바라보는 공연이었어요. 일반 다른 뮤지컬과 다를 바 없이. 하지만 이 로키호러쇼의 가장 큰 장점은 콜백이라고 해서 관객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공연에 참여하는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예전 로키호러쇼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더 컬트적인 느낌들을 지금 이 대극장에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의 편견은 작은 극장이 더 컬트적일 것 같고 대극장은 좀 덜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잘 살려내고 있다. 네, 그렇죠. 이 작품이 리차드 오브라이언이 작사 작곡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SF 광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품 속에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녹여들었는데 많이 느끼셨죠? 오히려 더. 그럼요. 5, 60년대 SF에서 그때 당시 70년대 SF까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냉전시대 SF를 이제 이런 잡지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계인들이 약간 무섭고 위협적인 공포적인 존재 그런 것들이 이제 로키호러쇼에서 나오죠. 감동 나누기 코너는요, 관객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리뷰 가운데 로키호러 쇼에 대해서 아주 엄선하여서 그 중에서 몇 개를 발췌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조금씩 의견과 해석들을 덧붙여서 감동을 점점 더 키워간다. 이런 어떤 코너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로키호러 쇼에 대한 리뷰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었죠. 네.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엄선된 리뷰들입니다. 송이스님께서 보내주신 리뷰예요. 신나게 즐기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너무 재밌어서 나도 모르게 집중하면서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로키호러 쇼에서는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미친 듯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하셨네요.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같네요. 사실 로키호러 쇼는 관객이 만들어가는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커튼콜 때 이렇게 딱 보면 그때서야 이제 관객석이 보이는데 객석이 정말 너무 많은 저랑 똑같은 프랑크푸르트부터 해서 콜롬비아 여기인데 저쪽에 콜롬비아도 있고 막 그런 관객분들 코스튬을 정말 똑같이 하고 공을 들여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일종의 락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 들어요. 69년대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고 3일 동안의 평화와 도피, 자유 뭐 이런 거를 외치면서 그런 게 이제 인류사에 남았는데 미친 듯이 즐기면서 약간 일탈을 하면서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송이스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로키호러 쇼를 보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풀고 굉장히 즐겁고 신이 나고 흥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자토비님께서 보내주신 리뷰예요. 분무기로 비를 뿌릴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 공연이 화끈할 거라는 것을. 소름 돋는 연기와 노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댄스와 절대 어울리지 못하는 이 육신을 기어이 커튼콜 때 일어나 율동하게 만든 모든 배우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박수 치고 싶네요. 네, 멋진 리뷰네요. 정말 저랑 네.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프랑크푸르트가 처음 나와서 부른 노래가 그 노래에서 이제 마음을 열게 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첫 대사가 닫혀진 마음을 열어요. 열린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네, 그게 첫 대사죠. 저는 근데 그 역 해보고 싶었어요. 그 물 쏘는 역. 그 마음에 안 드는 애한테 집중적으로 제가 쏠 수 있어요. 영화를 볼 때는 관객들이 우산을 쓰고 이렇게 쓰고 자기가 물총을 이렇게 쏘더라고요. 아, 자기 셀프로? 예, 뭐 셀프 자기한테 쏘기도 되고 뭐 주변. 남한테 예. 쏘고. 물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기도 한데 굉장히 뭐랄까요, 내가 현실의 지킬은 벗어두고 어떻게 보면 하이드를 그냥 꺼내도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같았어요. 그때 물 뿌릴 때 가장 소외받는 배우가 하나 있어요. 리프라프가 딱 그 비를 뿌릴 때 위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어둠은 사라져 꿈을 꾸는 밤의 강으로. 그때 하는 소리가 참 공허한 노래다. 공허한 음입니다. 예. 그래서 막 어둠은 사라져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그 노래를 듣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이거 쓰고 비명 지르고. 네, 거기서 또 재밌는 게 원래 의도한 그 관객 참여형 공연은 아니었지만 영화가 되게 컬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지금도 뭐 그런 요소들이 이제 뮤지컬로 전이된 되게 특별한 예인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라는 존재, 영화에 나오는 이 존재 자체가 약간 교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같은,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안에 있는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되게 패러디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 작품이 영화가 다시 살아난 것도 그 소수의 그 매니아들이 만들어낸 이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리차드 오브라인이 굉장히 SF를 좋아했다는 것이 그 SF를 좋아한 자기의 어떤 뭐랄까 취향 같은 게 이 극자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네요. 그 사이언스 픽션 더블 피처, 그러니까 동시상영 그 곡에서 그 제목들이 쭈루룩 나와요. 그게 다 5, 60년대 SF들이거든요. 거기서 냉전시대 SF의 그런 잔재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성공한 뮤지컬, 대중적으로 성공한 뮤지컬 작품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지킬 앤 하이드나 이런 작품 보면 철저하게 무대가 약간 환상의 공간이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이 로키호러 쇼는 좀 뭐랄까요,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서로 관계를 이렇게 맺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꼭 관객 참여형이라는 말을 쓰는 건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이 로키오로쇼를 좋아하는 덕후들이 이 작품에 같이 들어와서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로키오로쇼의 전통인 것 같아요. 런던에서 2015년에 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관객들의 참여가 되게 적극적인데 어떤 대사를 하면 늘 따라붙는 대사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끊임없이 하고 그래서 되게 인기 있는 캐릭터가 뭐냐면 나레이터예요. It was as if she were riding a giant. 그 나레이터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계속 그 리액션을 해주니까 굉장히 즐기면서 보는 걸 봤어요. 2010년도에 내한 공연 했을 때 리차드 오브라이언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화상 인터뷰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리차드 오브라이언이 한 얘기가 나도 이 작품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 하지만 그런 새로움에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배척하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계속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면 자기도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리차드 오브라이언 나이가 거의 70 뭐 이 정도 됐을 때 완전 할아버지죠.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다 그럼 당신의 성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그럼 게이냐고 그러니까 난 게이 아니라고. 그러면 바이시냐고 바이도 아니라고. 그럼 스트레이시냐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당신의 성 정체성은 무엇이냐니까 되게 내 성 정체성은 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봐서는 제대로 충분히 즐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배우들이 세계에서 제일 짱인 것 같아요. 총알이 막 완전 뭐 장난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컬트 뮤지컬은 그리스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이게 안 오는 날이 있어요. 안 끌려오는 분들이요. 네, 그런 날이 있어요. 네, 맞아요. 하세요.